몇 강 하세요 하루에? 하루에 일강도 못하는 바쁜 나날 아 때문에. 역시 국회 의원께서는 일강하기에도 일강도 못하네. 너무 힘. 하지만 적어도 뭔지는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패러디 보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꼰대 이걸 타파해야 된다라는 게 좀 화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정치권이 워낙 꼰대가 기질이 센 곳이라서 맞아요.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게 좀 약간 꼰대스러운 이걸 좀 타파해야 되겠다. 일단은 카메라 렉 버튼과 사람들의 반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카메라가 꺼지면 반말을 합니다. 카메라가 있을 땐 존댓말을 하세요.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이제 중년의 의원님들께서 반말하지 마시라고. 반말하지 마세요. 나도 반말하시면 저도 반말합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가수에게. 네, 반말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존댓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었으니까 아마 머리로는 알고 계신데 이제 관습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 그 업데이트를 잘 도와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꼰대 청정구역인가? 절대 아니죠. 정의당은 좀 비슷할까요, 문화가? 정의당은 또 그 진보 정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가지고 왔었던 여러 가지의 이제 토론의 문화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남아 있지만 그 처음에 그 토론에 들어가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이 무서운 정의당을 상냥한 정의당으로 바꾸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하죠. 정의당 혁신이 나온 게 공교롭게 어쨌든 선거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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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져서 혁신을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혁신을 그쵸? 하는 이유. 네. 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선거에 져서 혁신을 한다기보다 선거에 이기려고 혁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전략적으로 목표했던 바, 그러니까 원내 전략으로서 가져갔었던 이제 교섭단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전략이 아쉽게도 실패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정의당이 선거에 실패했다고 곧바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국민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의당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지했었던 이 국민 10명 중에 한 명에게 이 다음에 어떻게 제대로 응답해 나갈 것인가. 이거가 사실은 혁신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심상정 대표님도 그동안 많이 좀 지쳐 계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당을 이끌 에너지가 조금 이제 뒤에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부족했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봤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심 대표님은 저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에너자이저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더 작동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은 네. 기존 진보 정당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그 심상정 혼자 하드캐리 이런 그보다는 당 전체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정말 다시 단단하게 정비가 되어서 그게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이제 이름난 심상정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정말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가지는 어떤 종류의 벽 같은 것들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혁신위원장이시다 보니까 포스트 심상정 이 좀 부담스러운 네이밍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살면서 롤모델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심상정이 아니라 장혜영이 될 거다. 네, 장혜영의 정치를 보여드릴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인데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결정했다면.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적응하는 중인 거고 그렇습니다. 심상정의 정치와 장혜영의 정치는 뭐가 좀 다를까요? 일단 세대가 다르죠.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살아온 방법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녹아나지 않을까요? 심 대표님의 카리스마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장점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훨씬 더 수평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편안하거든요. 사실 청년 정치라는 게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사그라들고 네. 여성 정치라는 것도 선거 때면은 여성을 확장해야 된다, 의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당연처럼 나오다가 선거 이후에는 약간 목소리가 좀 죽고 이런 게 좀 반복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그 중년 남성 기득권 정치가 이번에도 이어졌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맞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득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청년이 여성이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지 못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네, 그 구조가 그만큼 간과하다. 간과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상식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청년 정치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사람들이 뭔가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에 반대항해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약간 정도령 같은 거죠. 정도령이 뭐를 어떻게 구원이 좀 왔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고, 새로움의 이름이 청년이다라고 저는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 정의당의 노선에서 지난 총선 때도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도 듣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설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단어 쓰잖아요.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요체는, 핵심은 야권 연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민주가 여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이고 우리는 야당이니까 독자적인 야당으로서의 컬러를 가져가는 거, 이게 이제 정의당의 길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죠. 그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가고, 근데 또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앞장서서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이럴 수 있는 21대가 되면 좋겠다. 최근에 이슈 파이팅하는 게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좀 보면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일단 하고 보시는구나 아, 라고 생각하죠. 어떤 점에서? 이름 선점 싸움? 이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자기 자리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사이다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얘기하는 쪽이 저는 약간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재위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좀 네. 있으신가요? 저희 당이 작잖아요. 예. 17개 상임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를 할 때 이제 예산을 다루는 이제 상임위는 반드시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고, 처음에는 그냥 보건복지위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 시민으로서 투쟁을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기재부 장관 이름을 부르면서 끝나거든요. 네, 결국은 복지 이슈는 필연적으로 예산, 재정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명확하게 이 재정과 예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기재위를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결심이 섰던 거죠. 쓰신 자보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의원회관에 자보를 쓰신다면 네.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보를 붙인다면 왜 정치를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다들 뭔가를 그래도 걸고 왔을 거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뭔가 높은 뜻을 품고 여기까지 오시는 것일 테니까 그것을 지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